이게 전화보다 카톡 편하세요? 왜? 나는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몰랐네. 형이 꼰대라서 지금 당하는 입장이 안 돼서 그래 오랫동안. 하는 입장만 있어가지고. 오랜만에 또 양브로 채널을 접어야 돼. 양브로의 정신세계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 두 번 정도 보셨을 텐데 네. 오늘도 양브로의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한 거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카톡 아니면 전화. 하나, 둘, 셋. 이게 전화보다 카톡 편하세요? 왜?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보다는 전화를 훨씬 편해했죠. 언어적 메시지라는 것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확한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건지를 캐치를 하는 게 훨씬 편했고 약간의 습관화 같기도 한데, 첫째는 전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통화를 하기에 괜찮은 상태인지, 왜냐하면 이제 옆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카톡이 PC 컴퓨터에 깔리다 보니까 일할 때는 정말로 카톡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. 이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해진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전화는 정말로 급할 때.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보이스 메시지가 중요했다면 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죠, 사실. 그 이제 비디오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간다,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옛날 분이라서 물어봤어요. 네. 솔직히 그런 것 같았어.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회피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내 상태가 지금 컨디션이 괜찮지 않으면 전화를 잘 안 받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을 때 전화를 이제 몰아서 하는 편이고, 기본적으로 카톡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럴 건데 답장 못하고 이제 막 떠 있는 분들 있죠. 기본적으로 회피성이라 그래요. 보면은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그 강박이 또 뒤따라가죠. 읽지 않은 상태로 이걸 계속 남겨놓고 있다가 한 번에 이제 다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.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텍스트가 훨씬 더 편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.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. 이렇게. 불편하게. 그리고 제가 카톡을 하면 전화가 와요 또.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. 무슨 이 사람 카톡이 편하다고. 네, 아무튼 저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제 메시지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카톡이 편하다고 하는데 카톡을 하면 읽질 않아요. 저 같은 경우 일자 떠 있는 게 싫으니까 바로바로 읽고 어떻게든 그걸 지워야 돼요. 불안을 못 견디는 사람이죠. 얘는 빨간 거 천지거든요. 천지까지는 아니고 한 3시간에 한 번씩 해요. 일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카톡을 하는데 읽질 않아.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. 제가 카톡을 안 읽어 전화하는 것보다 뭘 물어보거나 답을 하면 형이 전화를 할 때가 많다는 거지. 네. 그거는 왜냐면 일 얘기니까 일일이 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. 또 오타가 막 껴있어요, 카톡을 하면은. 그래가지고 당연히 전화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지. 핸드폰으로 할 땐 노안 때문에 그래. 잘 안 보여서. 컴퓨터에서 할 때는 오타 없어. 내게 고민 상담을 하는 지인에게 나는 공감을 해준다, 문제 해결을 해준다. 하나, 둘, 셋. 저한테 힘든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도 답을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자기 안에서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감을 원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지인이 하는 거는 알지만 그 공감해주다 보면 끝도 없고요. 네가 내 의견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끝내는 편이에요. 예. 이게 이제 지인이니까 환자분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본인도 대충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하고 물어보는 걸 텐데, 힘들다고 들어주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. 네. 내 앞에서 개소리를 시전하는 꼰대에게 나는 리액션을 해준다? 그냥 무시한다.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? 개소리 하는 꼰대. 이거 감정 묻어있지, 이거 분명히. 하나, 둘, 셋. 이건 이거. 그냥 지인 혹은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꼰대가 개소리 한다면 당연히 리액션을 하죠. 성격상 그런 걸 받아주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든지 좀 잘 보여야 되는 자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사실 최대한 참죠. 확실한 리액션이니까 긍정적인 리액션? 설마.
개소리에 대한 리액션인데 긍정이겠어. 뭐라고 한다. 받아준다 아니야? 리액션 해준다가? 그런 의도야? 그래. 아, 개소리하는 꼰대한테 들이받는 게 아니고? 그러니까 들이받는 건 없어요 여기. 들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겠지. 아, 난 당연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주든가 아니면 들이받든가인 줄 알았죠. 그러니까 긍정은 없는 거냐? 없어. 긍정 따위는 없어. 개소리에다가 어디 긍정을 갖다 붙여. 답답하네. 나는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몰랐네. 형이 꼰대라서 지금 당하는 입장이 안 돼서 그래 오랫동안. 하는 입장만 있어가지고. 무슨 소리야. 아유, 아직도 나가면 얼마나 막내 대접 받는데. 막내가 대접이라는 느낌이 벌써 틀렸어. 오랜만에 또 양부로 채널을 접어야 돼. 저는 이제 리액션을 웬만하면 해줘요. 다 그냥 리액션을 해주다 보면 재밌는 게 사람이 개소리가 아니게 될 때가 있거든요. 진짜 끝까지 개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건질 만한 얘기들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배울 수 있는 때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고요. 좋다고 리액션 해줬더니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개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이 약간 깨달은 바가 있거나 아니면 곧 방향을 바로 잡아서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볼 때 딱 그런 생각을 하죠. 전자처럼은 되지 말자. 그런 사람들은 또 워낙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. 걔 뭔 일 있니?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. 보통 보면. 네, 그래서 너 때문이야. 그럼 너 때문이야. 피해도 돼요. 괜찮아요. 의사소통에 있어서 표정이나 행동이 중요하다. 말이 중요하다. 하나, 둘, 셋. 나 이거 앞에 거. 표정이나 행동이 중요하다. 잘한다와 잘한다. 이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은데 잘한다 AI처럼 읽었을 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분명히 상대방의 표정, 그다음에 제스처 뭐 이런 거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. 말투 같은 거에서. 그래서 그걸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잘 들어주는 사람,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. 그 미소라든지 아니면 친근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나 표정이나 행동이 좋아도 말이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. 뭔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같은 말의 전달이라 그러면 당연히 표정이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오, 투표 많이 했다. 엄청 했네. 양불의 정신토론 인간관계 끝나고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었잖아요. 네.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까요? 네, 어쩌다 친구가 나를 뒷담화한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3위는 그냥 넘어간다. 예, 21%. 21%. 2위는 화를 내거나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다. 32%. 32%. 네. 47%가 이제 손절한다. 나왔습니다. 지금 18,000명이 넘게 투표를 해주셨어요. 그 중에 47%가 잘라버린다, 손절한다. 제가 손절한다 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뜻을 하고 있는 456 같은 느낌이 있네요. 456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 봐주시면 제일 많이 댓글 받은 게 뭐죠? 네, 106개를 받았고요. 좋아요. 찐친이라면 처음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들리면 진지하게 얘기해 볼 듯.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저러면 그냥 신경도 안 쓰임이라고.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그 얘기했죠.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는 떨어지고 이해의 폭은 넓어진다라고. 맞아요. 근데 우리랑 친한 그 양치기가 양경수 작가가 맞아요. 오늘 인스타에 그림 그려서 올렸더라고요. 욕양 초과라고. 누가 남들이 나에게 뒷담화해도 이제는 욕할 기운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 양부로 해가지고 네. 손절해야지 하고 손절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모래시계 모래 줄어들듯이 그 친구에 대한 에너지가 쓱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여러분들 투표 보니까 재밌는데 오늘 이 방송 나가고도 투표를 올릴 거예요. 투표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. 네, 많은 분들 댓글 또 여기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또 마인드 카페에서 좋은 사연 발췌해서 다음번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떼들 안녕.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, 꾹.